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관절이 바로 발목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목을 다쳤을 때 단순히 삐끗했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더 큰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발목 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김남인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발목이 정말 우리 몸 전신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잖아요. 네. 체중은 무릎하고 발목에 사실 많이 실리는데요. 무릎은 그래도 자기 주먹만큼 관절이 굉장히 크고 뼈도 단단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근육이 잡아주고 있죠. 하지만 발목은 뼈는 작은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손상이 또 잘 됩니다. 인대가 자주 접질리고 무릎 다치는 경우보다 사실 발목 다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이 발과 발목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도 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네, 먼저 발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뼈 자체가 발목은 크게 세 가지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골, 비골, 거골. 이 뼈 자체가 격자 모양으로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많이 걷고 운동을 해도 발목이 자주 다치지 않는 이유는 뼈 자체가 잡아주고 있고 그 주변에 또한 인대들이 잡아주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인대를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다치는 전거비 인대하고 종거 인대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다치고요. 더 심하게 다치면은 정경비 인대나 내측 삼각 인대까지 다칩니다. 그리고 거골은 몸의 체중을 걸을 때 거의 체중의 5배가 실리게 되는데요. 거골이 보통 3cm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습니다. 3cm라 함은 자기 손을 보시면 이 손가락 이 두 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3cm짜리 뼈에서 그 많은 운동과 스트레스를 다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원인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된 관절이 한번 인대를 다치게 되면 여러 가지 도미노처럼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장 흔한 게 연골 인대 손상, 그 다음에 이게 진행돼서 연골 손상,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무제반증과 족저근막염도 워낙 흔하니까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은 이 5가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진료를 보시는 의사들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치료를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발목을 삐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인대가 손상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발목 인대 손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발목인대 손상은 그 정도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살짝 접질리고 보통 스스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인대가 파열됐다, 끊어졌다, 늘어났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경한 게 우리가 염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파열, 그 다음 단계가 불안정증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인대 자체는 콜라겐, 교원섬이라고 굉장히 질긴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 조직이죠. 근데 인대는 또 탄력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2%에서 3%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1cm짜리 인대는 2, 3mm 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대는 늘어났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파열된 상태로 늘어져서 아물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고요. 그리고 혈액 공급이 굉장히 안 됩니다. 신진대사도 낮기 때문에 치유가 한 번 다치면 보통 한 80% 정도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 종아리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인대, 힘줄, 건, 근육 이 3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자 파란 별 표시한 것처럼 종아리 근육이 있죠. 근육은 빨간색. 우리가 뭐 만져지는 근육이 있는데 힘줄하고 건은 인대하고 많이 혼동돼서 씁니다. 조직은 힘줄이나 건과 인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힘줄과 건은 근육이 붙는 근육의 운동을 도와주는 저 아킬레스건 하얀색 화살표처럼 아킬레스건이나 밑에 화살표처럼 발가락을 굽히는 힘줄이라고 하죠. 조직은 비슷하지만은 조금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발목인대 손상을 맨 위에 살짝 부분 정도 부분 파열 이렇게 맨 아래 완전 파열 이렇게 세 단계 등급으로 나눠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인대 치유가 80%밖에 안 되신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대 손상의 기초죠. 기초 단계인 발목 염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되나요? 네, 가장 흔하죠. 대부분은 발목 염좌 정도로 끝납니다. 발목을 삐면 일단 통증이 오고 붓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인대가 파열된 건 아니고 살짝
부어 있는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타박을 입은 정도죠. 그럴 때는 일단 쉬어야 되겠죠.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안정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거는 알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2단계에서는 냉찜질입니다. 냉찜질 자체가 진통 효과가 거의 50% 정도는 됩니다. 냉찜질만 잘해도 초기 대처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물론 여기다가 소염 진통제를 먹어주면 좋고 그런데 냉찜질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노상 하루 종일 하시는 거는 사실 냉찜질로서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보통 한 20-30분 정도, 하루에 한 5번 정도 식사 후에 그리고 자기 전에 그 정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야지 혈액순환이 빨리 되면서 안에 염증 물질이 배출이 되고 붓기가 빨리 빠집니다. 그리고 살짝 수건으로 싸서 해주셔야 되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동상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30분을 넘기지 않는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기나 부목으로 고정을 해서 저 상태로 싹 아물게 다리도 올려놓고 저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고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 되면은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게 1단계 인대 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좌죠. 네, 발목 염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냉찜질이 좀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상이 아닌 파열이 됐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이 봉합 수술 같은 게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네, 그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발을 뼈인데 이게 병원에 가봐야 될까 말까 사실 네, 고민이 그렇죠. 되죠. 네. 자, 그림에 보시면요. 일단 멍이 들었다. 그럼 병원에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뼈를 다쳤을 수도 있지만은 멍이 들었다는 것은 속에서 피가 났다는 얘기죠. 피가 났다는 얘기는 인대가 어느 정도 파열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멍이 들면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발은 좀 염좌 단계는 지났다고 색안경을 끼고 어느 정도까지 다쳤는지 보통 초음파 검사나 아니면 MRI까지 검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대가 아무는 단계가 있습니다. 3가지 단계에 걸쳐서 아무는데요. 첫 번째는 염증기입니다. 급속기. 다치자마자 보통 이틀에서 3일, 48에서 72시간 정도는 염증기라고 해서 갑자기 출혈이 생기고 체액이 차면서 붓기가 확 올라옵니다. 이틀, 3일에 걸쳐서 점점 더 붙죠. 바로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은 한 3일 정도 지나면 슬슬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죠. 지금 파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염자는 또 조금 저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가조직 형성기랑 흉터 조직이 생기는 건데 피에서 피 속에는 이제 인대가 아물게 하는 성장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콜라겐 섬유 생성을 하는 것으로 6주 정도는 이 아무는 시기. 6주까지는 사실은 다친 다음에 멍이 들었으면 6주까지는 아주 조심해서 쓰는 게 좋고요. 그 마지막은 이제 리모델링기, 간질 형성기인데 이것은 거의 1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이 수술이 필요하진 않지만 정상 인대까지 되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이 발목을 다쳤을 때 파열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일 그런 검사를 하고 환자를 보기 때문에 MRI를 딱 보면 이제 느낌이 오는데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발목 MRI를 찍어보면 거의 태어나서 처음 찍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료실에서 막 20-30분씩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MRI를 찍어보면은 의사들이 뭘 보냐? 아까 말씀드린 빨간 인대하고 파란 인대가 있죠. 빨간 인대하고 파란 인대가 제일 많이 다치고 저게 멀쩡한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네. 자, 위의 사진은 빨간 인대, 전겁이 인대죠. 전겁이 인대인데 저 동그라미 친 왼쪽에 보면은 인대가 까맣고 두툼하고 짱짱하게 당겨져 있는 까만색으로 보이죠. 저거는 다친 적이 없는 인대입니다. 색깔도 똑같습니다. 이게 정상인대고요. 저 가운데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주변에 많이 조직이 부어 있습니다. 타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인대 자체가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저건 완전 급성 파열입니다. 다쳤던 적이 없는 인대가 심하게 다치면 저 정도 다치면은 사실 완전 파열이고 저런 발목이 덜렁덜렁 흔들립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만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정도 다치면 사실 우리가 급성기에도 수술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보면 만성불안정증 되면은 타박은 없는데 인대가 희마리가 없이 까맣지가 않고 선처럼 실처럼 얇게 연결돼 있어요. 저거는 인대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안정성, 힘도 전혀 못 받고. 자, 아래 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대는 MRI를 볼 때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저런 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한 번은 저런 소견을 알고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사진도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이 인대라는 것을 그래서 인대가 뭐 늘어난다, 틀린 말은 아닌데 늘어나서 아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무릎인대, 발목인대는 사실 사진 찍기가 참 애매하고 무릎인대는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무릎에 가장 잘 다치는 전방 십자인대 사진입니다. 그 까만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이제 정상 소견, 두툼하고 하얗고 피도 한 방울도 저게 정상,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근데 위에 사진 급성 파열을 소견을 보시면 인대는 특히 무릎의 인대는 보통 거의 터져버립니다. 저런 식으로. 부분 파열 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피멍만 왕창 들어있죠. 근데 저것도 다 우리가 이제 손가락 같이 풀어보라고 해서 그걸로 당겨보면 다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껍데기만 그냥 쌓여있고 속에는 다 찢어진 상태죠. 저 급성 파열입니다. 인대도 저런 식으로 다칩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이제 만성 파열 소견인데요. 십자인대도 껍데기는 MRI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환자분은 얘기합니다. 내 인대가 불안정하다.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그런 경우에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MRI는 연결돼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저렇게 불안정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당겨보면은 다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저러면 인대로서의 가치가 없죠. 저건 기능을 못하는 인대입니다. 흉터만 남은 거죠. 껍데기만 남은 인대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수술을 하고, 그래서 발목인대도 똑같습니다. 만성파열은 저런 식으로 쭉쭉 늘어납니다. 껍데기만 살아 있습니다. 네, 발목인대 파열과 무릎 십자인대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발목 통증은 계속되는데 정밀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엑스레이, 초음파, MRI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네. 딱히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발을 자주 삐고 아니면 아파요. 뭔가 원인은 있겠죠. 네. 모든 검사로 다 내 통증을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이유 없는 통증은 없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과정인데요. 자, 이 재밌는 사진인데 일반적으로는 딱 엑스레이 가운데 사진을 한번 봐주실까요? 네. 보면은 빨간색과 노란색, 거골과 종골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저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는 진단이 잘 안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엑스레이가 살짝 저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발목이 벌어져도 파란색 선을 보면 전혀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벌어지는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진인데 저건 유연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손가락도 그렇고 관절이 유난히 유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엑스레이를 보시면 발목을 거의 90도를 꺾었어요. 90도를 꺾어도 위에 관절이나 아래 관절은 1도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 뼈요. 저건 체질입니다. 좀 다르죠. 저런 거는 사실은 뭐 조심하라고밖에 해드릴 게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네, 이 발목인대 손상과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인대는 두 가지 뭐 수술적인 치료도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비수술적인 치료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인대 증식 주사입니다. 손상된 인대나 힘줄, 아까도 말씀드렸죠. 힘줄이나 인대는 성상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여기다 주사를 해서 재생을 시켜주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 주사를 보통 12.5% 포도당액을 희석해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에다 직접 주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깊숙이 넣어야 되죠. 그래서 아픕니다. 주사 자체가 아프고 한두 군데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국소마취제를 섞어서 재생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리고 통증도 좀 줄여주는 방식으로 하고 보통 일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한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서 합니다. 초기에는 염증 반응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삼투압을 통해서 이제 성장인자를 끌어내가지고 자연 자기 몸에서 치료 반응이 일어나게 시작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성계는요, 인대 증식 주사를 하면 안 됩니다. 효과도 없고 엄청나게 아픕니다. 급성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조직 형성기,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지난 다음에 한풀 타박이 다 빠지고 불안정증만 남았을 때 그때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MRI를 너무 믿지 마시고 초음파도 너무 믿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대 증식 주사는 제가 거의 한 이제 20년 정도 이 치료를 해왔는데요. 환자를 잘 골라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치료 과정이 꼭 순탄치 않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쭉 하향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듈레이션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자기가 충분히 경험이 없으면은 환자를 참 끌고 가기 쉽지 않은 치료이기 때문에 아직도 널리 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사 치료가 안 될 때는 좀 수술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볼게요. 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수술이지만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 관절의 특징이죠. 인대가 못 잡아주면은 밑에 있는 거골, 3cm밖에 안 되는 거골은 견뎌내질 못합니다.
관절염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봉합술과 재건술이라고 합니다. 봉합술은 그림에 보여드린 대로 인대 자체를 그냥 찝어주는 겁니다. 꼬매서. 그렇죠? 저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파열된 부분을 대표적으로 저 두 가지를 꼬매고 위에 덧대는 뭐 저런 테크닉이고요. 그리고 완전 파열로 불안정증이 있을 때, 그리고 연골 손상까지 갔을 때는 인대 치료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인대가 손상된 다음 단계로 연골이 상한 거니까. 그리고 재건술이라 하면 보통 이제 자꾸 해도 재파열되거나 관절이 너무 낭창낭창한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라 관절이 벌어진 경우는 재건술을 하는 것도 고려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인대 증식 치료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56세 여자분입니다. 53세죠. 오래 서서 일하고 저녁에 되면 뻐근한 통증이 반복됩니다. 특히 오후부터. 그리고 한 6개월 됐다고 하는데 딱히 언제 다쳤는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다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씩 다친 게 누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했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자, MRI를 보니까 인대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인대 자체가 짱짱하게 그런 파이버가 나오질 않습니다. 저거는 근데 엑스레이는 흔들리지 않죠. 저게 부분 파열일 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인대 증식 주사로 인대 자체를 키워서 단단하게 해주면은 효과를 보고 이분도 한 7번, 10번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7번 정도 맞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치료를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네, 사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뼈는데 이번에 더 심하게 뼈다. 많죠.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28세 여자분인데 늘 발목이 안 좋아서 자주 뼈는데 이번에 정말 제대로 접질려가지고 피멍이 왕창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실 이 정도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6개월간은 지금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달라고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6주간 바로 한 건 아니고요. 6주간 보조기 치료를 해서 기본적인 타박을 다 뺀 다음에 약간 이제 회복기로 들어갔을 때 이분도 10번 정도 치료를 해서 저 엑스레이를 보시면요. 벌어졌던 간격이 많이 좁아졌어요. 앞뒤로 흔들리는 것도. 제가 밑에 그림처럼 빨간 인대하고 파란 인대 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점으로 우리가 이제 치료해야 될 인재들을 표시해 놨는데 굉장히 많죠. 저걸 다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깥쪽에 기본적으로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인대들은 보통 인대 증식 주사를 맞으면은 평균적으로 한 20군데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다른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를 벌써 10번을 하고 왔는데 통증이 안 사라져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말을 들어보니까 한 3군데 정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쭉 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득을 했죠. 아, 이건 좀 불완전하게 된 것 같다. 다시 하자. 그래서 결국 10번 하고 인대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하듯이 인대 증식 주사는 조금 환자분이 맞는데 좀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아픕니다. 안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만 보면은 정말 굉장히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서는 발목에는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발목 연골 손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인대와 연골 손상 시에 이 증상면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네, 먼저 사실은 연골 손상은 거의 외상 때문에 생깁니다. 외상 없이 연골 손상이 오는 경우는 사실 10%도 안 되죠. 대부분 발목을 못 잡아주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냥 아픕니다. 아파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녁에 집에 가는데 좀 발이 붓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인대 손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아픈 자리 꼼꼼히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어떻게 하면 나빠지는지 사실은 환자분이 진단의 한 7, 80%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질문하는 의도에 따라서 이제 새끼로 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나 좀 뺐는데 연골 손상이라고 해서 놀라세요. 왜냐하면 2단계까지 갔으면 인대 손상 플러스 연골 손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시죠. 난 그냥 좀 자주 삐고 좀 그냥 그죠? 하기 때문에 당신의 발목을 연골을 지켜줄 수 있는 인대가 기능을 못해서 생긴 것이고 이것은 이제 엑스레이나 초음파로는 진단하기가 어렵고 보통 MRI를 찍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말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발목이 문제가 있어요. 둘 다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수술하는 분들이 발목 수술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발목 치료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발목을 꼭 염두에 두고 무릎 통증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자, 사례를 보시면요. 불안정증, MRI하고 엑스레이 사진인데 네. 자, 보시면은 연골 손상이 이분은 통증은 있는데 발도 자주 삐는데 엑스레이나 MRI에 연골 손상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통증이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으로 확인을 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골이 떠 있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떠 있어요. 연골은 뼈랑 딱 붙어 있습니다. 본드로 붙인 것처럼. 저렇게 떠 있는 건 이미 상해서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뼈를 보호해줘야 될 연골이 없기 때문에 뼈에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연골 자체는 통증을 원래 못 느끼니까. 그리고 아래살에도 안쪽 바깥쪽이 다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식으로. 그러면 저 연골 치료하는 수술을 또 추가로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MRI만 너무 믿지 말라. 증상이 있으면 꼭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게 참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인데 그냥 학생이에요. 대학생. 운동선수도 아니고. 근데 1년 전에 발을 뼈습니다. 뼈가지고 MRI까지 찍었어요.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찍었는데 연골이 상했다. 그리고 딱히 마땅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보조기 차고 다녀라 하고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쩔뚝거리면서 1년을 다녔습니다. 도저히 안 나가가지고 오셨는데 발목이 벌써 엑스레이상 저 가운데 화살표를 보시면요. 연골이 조금 손상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도 불안정증이 있고 왜? 연골을 지켜야 될 인대가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MRI를 다시 찍어봤습니다. 확연히 병변이 커졌죠. 확연히 1년 만에 22살짜리 대학생이 저렇게 돼버리면은 수술하면 되지 않냐? 아, 맞습니다. 맞는데 치료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죠. 초반에 저런 상태에서 진작 수술을 해가지고 인대까지 잡아줬으면은 그래도 90점은 나온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 연골이 진행됐고 주변에 인대하고 다 안 좋아진 상태에서는 글쎄 한 7, 80점? 그 20, 30점을 깎인 상태로 나머지 50년 이상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 만족하고 하는데 이제 심한 운동 그런 거는 이제 하시면 안 되겠죠. 좋아지긴 하겠지만은 또 다치면 그때는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그래서 꼭 인대의 역할은 연골을 보호해 주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례 볼게요. 네. 이제 그러면 연골이 손상됐을 때 어떻게 수술을 하냐. 어차피 수술은 불가피한데 체중 부하가 다리 모양이나 발목 모양에 따라서 편마모가 오게 약간 틀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똑바로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발목 연골은 또 못 견디죠. 인대가 멀쩡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발 모양을 같이 잡아주는 저런 식으로 교정 수술을 추가로 합니다. 저런 거는 발목, 발의 모양, 뭐 평발 유무, 병변의 위치나 크기, 걷는 모양, 손상 위치, 다리 모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런 추가적인 수술을 하게 되고 위에 관절경 사진에서 보이듯이 저렇게 손상된 연골을 싹 걷어내고 연골 재생하는 수술을 하는데 저 부분을 싹 걸어내고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콜라겐으로 된 콜라겐이 주성분인 코팅제로 연골을 싹 코팅을 해주는 저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로 개인차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관절염 하면 이제 저는 무릎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네. 발목에도 관절염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근데 무릎에 비해서 거의 뭐 어떤 분은 뭐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관절염은 사실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보통 골절, 외상 아니면 이제 만성 불안정증 제가 말씀드렸죠. 저 단계가 방치되면 인대가 못 잡아주면은 관절염으로 가는 거죠. 근데 발목 관절의 연골은 생각보다 얇습니다. 무릎이 보통 3에서 6mm. 보통 이 정도 두꺼운데 무릎은 뼈도 크죠. 근데 발목 연골은 1mm. 여자분들은 1mm, 남자분들은 뭐 1.7mm.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관절염이 왜 드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 자체의 구조가 그 강력한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게 일단 뼈가 잡아줍니다. 무릎은 낭창낭창해요. 사실은 인대가 약해지거나 근육이 약해지면 그 스트레스가 바로 연골로 가지만 그래도 발목 관절은 다행히 뼈가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잘 생기진 않는데 저렇듯이 근데 이제 관절염도 증상은 똑같습니다. 아픕니다. 붓고 그리고 무릎이나 허리 통증까지 이제 오게 되죠. 보행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는데 사고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대
하고 체중 조절, 인대가 상했을 때 무조건 조기에 정확히 치료를 해서 넘어가야지 그게 불씨가 돼서 인대 연골 손상, 관절염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사례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자, 이분 72세 여자분이신데요. 한쪽, 오른쪽 발목은 이미 수년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왼쪽 관절까지 위에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관절염이 와서 관절이 다 붙어버렸죠. 저 관절경 사진 봐도 연골이 하나도 안 남아 있고, 그래서 이번은 인공관절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냐 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리 모양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절골술을 했고,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 사진에 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관절 연골이 이만큼 자라서 거의 다 자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사진을 보시면 관절염이 다시 건강하게 연골이 재생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발과 발목 통증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김남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